청취자 여러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지금 대구와 제주도 산지, 경북 울진, 평지와 영도, 강원 산지와 삼척통해, 강릉, 양양, 고성, 속초, 평지와 태백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강원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본은 대체적으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일본의 날씨도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저는 이어가겠습니다. 네, 뉴스 스테이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처음 보고를 받아서 10시 15분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 전화로 구조 지시를 내리고 10시 22분에 추가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박근혜 씨의 이른바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가 당일 청와대에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박 씨의 중앙재해대책본부 중대본 방문도 최 씨와 정호성, 이재만, 안동근 씨와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 장자연 씨 사건과 용산 참사, 정현주 씨 사건 등을 다시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자연 씨 사건은 장 씨가 2009년 3월 연예기획사 관계자와 기업인 그리고 유력 언론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 서울 용산에 있는 한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하던 철거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불이 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정현주 씨 사건은 정 씨가 2003년 한국방송 KBS 사장을 처음 맡은 뒤에 2006년 11월 연임하면서 아직 임기가 남아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8월에 해임이 돼서 검찰의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로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하이의 일본 총영사관에서 펴낸 조선민족운동 연감 자료를 따라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4월 11일이 진짜 수립일이라고 확인하면서 날짜 변경을 요구해왔습니다.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립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1922년 임시정부에서 만든 대한민국 4년 역사 달력을 보면 3월 1일 독립선언일, 10월 3일 건국기원절과 함께 4월 11일이 헌법 발표일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처는 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날짜 변경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피자헛 가맹점을 운영하는 진용푸드라는 회사에서는 노동자들과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시급의 90%를 줬습니다.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면 수습기간 3개월 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단기계약은 최저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약 4,900명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만 5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이 임금이 최근에 모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 사고에 대해 일체 민형사상 책임사항을 회사에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사고 책임을 배달 직원에게 미루던 내용도 삭제됐습니다. 무료로 제공돼서 익숙해진 서비스가 갑자기 유료화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카카오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티에서 택시를 부르며 적게는 2,000원, 많게는 5,000원 정도를 더 내겠다고 하면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를 해주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번에는 5월 1일부터 플러스 친구 이용자가 한 달에 무료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를 1만 건에서 1,000건으로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시사 문화 비평 팟캐스트인 까고인내가 방송 2차례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미 녹음된 내용도 삭제됐습니다.
언론 정상화와 정권 교체에 앞장선 인사들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을 담고 있기도 하고 조합원의 이탈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이사회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출연자들은 정상적인 절차나 상식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임시 채널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첫 트랜스젠더 앵커가 탄생했습니다. 민영 방송인 코헤누르의 마르비아 말리크 앵커인데요.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한 말리크 씨는 모델로 활동하다 앵커로 채용이 돼서 3개월의 현장 교육을 거쳐 지난달 23일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트랜스젠더를 볼 수 있는데요. 남녀 구별이 엄격한 파키스탄은 이런 현상이 더 심해서 구걸을 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이들이 꽤 있다고 그럽니다. 파키스탄 상원에서는 지난달 초에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기 위한 파키스탄의 움직임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넥슨과 넷마블, 넥스트 플로어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기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 9억여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스테이션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JBC 자유방송 자유라디오입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라디오 아키나입니다. 황명채입니다. 고맙습니다.